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 비슷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선거가 마이너스 20일, 21일 남았는데요. 내일이면 벌써 20일,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은 10번대로, 10일대로 카운트가 내려갑니다. 어떠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윤 어게인 정신을 이어받은 김문수 후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윤 탈당은 도리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도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도리. 사람이 도리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정정당당 김문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도리라는 단어를 쓰신 분을 보니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이분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윤 탈당은 도리가 아니다. 저는 박수. 여러분도 제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의 지지율이요. 후보 등록 후 첫 조사에서 38.2%가 나온 거예요. 저 감동했어요. 왜냐면 하루에 2%씩만 올리면요. 어머? 40%가 더 올라가요. 너무 오버한다고요? 아니에요. 저희가 정준계 변호사님과 2017년도에 대선을 한번 해봤는데요. 홍준표 때도 저희가 많이 올렸었습니다. 김문수라는 분의 장점이 뭘까요? 제가 오늘 김문수의 장점을 모아서 우리 김문수 후보 이렇게 멋있어라는 방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김문수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김문수의 장점 댓글 남겨주세요. 저 먼저 할게요. 김문수의 장점? 제가 생각하는 김문수의 장점은요. 청렴 결백하다. 털어 나올 게 없어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안습이에요. 안습. 불쌍할 정도로. 왜냐? 정말 너무 깨끗해서. 자, 저는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이모님 의리남 좋아요. 여러분 김문수의 장점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의리남이다. 청렴이다. 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계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영길 변호사님. 정 변호사님은 김문수의 장점 1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네. 오, 더 멋진데요. 능력. 제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네. 이재명과 김문수와 이재명을 딱 비교를 해보면요. 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특히 네. 두 사람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경기지사.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김문수는 경기지사 한 번. 우리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두 번. 그러네요. 그래서 한 끗 높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뭐 저쪽에서 성남시장 한 것까지 쳐줘서 네. 뭐 비슷하다 쳐요. 네.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했던 때의 네. 그 이재명의 업적과 그 다음에 김문수 우리 후보의 업적을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죠? 그리고 업적의 비교도 중요하지만요. 네. 과의 비교. 그죠? 김문수 우리 후보가 항상 이런 얘기해요. 대장동보다 훨씬 큰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눈꼽만한 잡음도 없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대장동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꼿꼿하고 청렴하고 의리 있고 이런 김문수만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본격적인 이 대선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 능력자 김문수와 무능력자 이재명의 어떤 확연한 차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정 변호사님요. 대본도 없이 지금 줄줄 하시는데 좋아? 좋으세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장점 모아 보니까 좋으세요? 자, 여러분이 쓰신 댓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려면 김문수로 가자. 기백, 진실, 업적 등 무수히 많다. 대한민국 정치인은 김문수. 그리고 어메이징? 그 다음에 깨끗 정치, 순수,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것 같음, 고든 정격, 일자리 창출, 꼿꼿합니다.
정직, 최고의 후보입니다. 깔끔합니다. 사실요, 비교할 바가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김문수 후보의 장점 좀 해주세요. 우리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선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덥죠? 어떻게 해서 덥긴요. 시장 가서 아줌마들 만나도요.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런 점이 있어요. 식당 가도요. 어머 김문수 후보가 이런 점이 있어요. 여러분 9점 입으로 퍼뜨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0명씩만 퍼뜨려도 최고죠. 저는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정 변호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실 줄 몰랐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을요. 제가 정말 멋진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PD님, 김문수 후보의 편지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주야, 안녕. 요즘은 주로 뭘 하고 지내니? 아빠가 너무 관심 많이 가지는 것도 부담스럽지? 근데 너무 아빠가 딸 바보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 엄마는 늘 내 생각뿐이란다. 너무 부러워요, 동주. 내가 한참 아빠를 찾을 나이에 나는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지. 23년 전 동주가 6살 때 내가 감옥에서 처음 너에게 쓴 편지를 보면 지금도 난 너에게 미안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구나. 답답한 감옥에 갇혀있던 시절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은 너와 엄마를 보는 것이었다. 엄마와 함께 면회를 와서 만날 때면 우리는 서로 서먹하기도 했지. 쇠창살 넘어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자그마하게 보일 때마다 그리움이 북받치곤 했었다. 너도 저 아이들처럼 잘 뛰어노는지. 잠깐의 면회가 끝나고 헤어질 때면 나는 한편으로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어린 딸이 철창 넘어 제수복 입은 아비를 보는 것이 정서 형성에 나쁘지 않을까? 혹 교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내가 감옥으로 면회 왔을 때 과자 봉지 속에 들어있던 손가락보다 더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를 너에게 주었지. 동주 내가 25년이 더 지난 어느 날 그 장난감 자동차를 아빠에게 내밀었을 때 나보다 더 속이 깊은 내가 애처로워 가슴이 찡했다. 동주야, 아빠는 늘 너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든다. 동주가 어릴 적 쫓기고 구속되는 일이 많아 아빠 노릇을 못했는데 기특하게도 이렇게 밝고 맑게 잘 커주었으니 말이다. 지금도 엄마와 나는 수원에서 너는 부천에서 떨어져 사는 데다가 내가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니 미안하기만 하구나. 그래도 씩씩하게 생활 잘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는 너의 모습이 대견스럽다. 동주야말로 우리 집의 희망이다. 동주야, 나는 내가 무엇보다도 시행착오를 적게 겪었으면 한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으니까 말이야.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탄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 어려움에 부딪힐수록 더욱 힘을 내고 지혜를 모으고 더욱 겸손하면서도 더욱 당당히 역경에 맞서 이기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동주야,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너는 알지? 아빠는 내 삶이 꽉 채워져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엄마 아빠는 무조건 동주가 최고다. 사랑해. 안녕. 여러분 이 글 읽으니까 어떠십니까? 정 변호사님. 네. 어떠세요? 근데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오탈자가 보이네요. 왜 그러세요? 저기 그럼 내가 감옥으로 면회 왔을 때 이게 이상해요. 거기가 내가가 아니라 내가죠. 왜 그러세요? 그렇죠. 아니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를 건네준 사람이 그쵸? 받은 사람은 그쵸? 누가 건네줍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감옥에 있으면서 딸내미한테 자동차 한 대를 건네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밑에 인형 있잖아요. 네. 밑에 인형. 그러니까. 자동차 인형이요. 저기 보여요. 그림 보여주세요. 저거. 아니 어떻게 구치소에 있으면서 과자 속에 나온 거야. 과자 속에 저 안에 있었잖아요. 과자 속에. 그 말이구나. 정 변호사님. 되게 가슴 뭉클한 얘기인데 미안합니다. 정 변호사님은 너무 좀 저거에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저 지금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시는 분. 이렇게 감성이 다르니까 변호사를 하시는군요.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요, 처음에 안녕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끝에도 안녕으로 끝나요. 네. 근데 딸내미한테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아빠. 아이, 정 변호사님 질문 괜히 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아휴, 정 변호사님하고 대화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느낌표가 처음엔 하나였는데 끝엔 두 개였어요. 아이, 지금 문서, 글자 중독이에요.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사실 아침에 이거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저런 아버지를 두면 어떨까? 아, 저 또 눈물 나려고 하는데,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어땠을까? 따님이 참 잘 자랐죠. 왜?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도 사회복지사예요. 네, 정말 저는 부러웠습니다. 자, 1번 뉴스인데요. PD님, 지지율 조사 먼저 띄워주십시오. 자, 정 변호사님과는 이런 내용을 해야지. 감성적인 내용 하니까요. 막 엉뚱한 오타 잡고 있고, 안 되겠어요. 자, 이거 소개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런 건 잘하시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죠? 저는 되게 희망적인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과 김문수가 약 11%쯤 차이가 나요. 아니 저걸 보고 무슨 희망적이냐? 자, 오차 범위가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보면 6%까지 차이 나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오차 범위 밖에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직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김문수 후보가 한 20% 가까이셨죠. 그렇죠?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5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방금 유채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루에 2%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20일 남았는데 하루에 0.5%씩을 올리면 김문수 후보가 10%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가 퍼센테이지가 10% 정도 올라가면 이재명은 적어도 5% 이상은 빠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이긴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저는 오늘 첫 번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딸에게 보내는 김문수 후보의 편지를 보면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 거기서 나와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하는 얘기를 제가 딱 들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그 문장만 다시 읽을게요. 자,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라고 얘기해요. 시행착오를. 근데 어려움이 부딪힐수록 더욱 힘을 내고 지혜를 모아서 당당히 역경에 맞서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바로 김문수 후보가 했던 모습 아닌가요? 역경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랬더니 후보 첫 등록 후에 38.2%인데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숫자예요. 보면서 그래도 10% 차이 나는데 이게 뭐 되겠어? 선거는요 순식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좋을 게 별로 없다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의 미담이 계속 나오면요, 계속 나오면은 정말로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 두 번째 PD님 기사 보여주세요. 윤 전 대통령 탈당하라는 건 옳지 않아. 당도 책임 있어.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요. 김문수 후보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그죠? 윤 대통령만 잘못한 게 아닌데 책임을 윤 대통령한테 당이 떠넘기는 모습, 후보가 떠넘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하고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로 자기가 면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입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계엄 이후에 국민들에게 사과하셨죠, 정 변호사님? 당연히 했죠. 그 사과문의 워딩과 거의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한 번만 사과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사과를 하셨죠. 그렇죠? 윤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하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자, 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도리라는 단어를 정치인들이 거의 안 쓰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그 도리가 도덕이 정말 없어졌고 땅에 처박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신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최대원하님 골!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리라는 단어를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잊어가고 있어요. 도리가 뭔데? 너 인간이 도리를 해야 하면 도리가 뭔데? 야, 너 학생은 그런 도리를 해야지, 부모는 그런 도리를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애인 사이에도 도리가 있어요. 근데, 도리라는 걸 잘 안 지키고 삽니다. 근데요, 도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도리. 여러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이 얘기도 하셨어요. 뭐예요?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다. 아,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시면 네. 그거는 뭐 또 존중을 하겠지만 본인이 탈당하려고 생각이 없는데도 우리가 탈당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A-1 뉴스입니다. 이준석, 김문수 계엄 사과? 윤 출당에 본인 사퇴해야. 한마디만 할게요. 준석아, 니네 당 이야기 신경 써. 라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저 한마디인데 왜 정보선생님도 따라하는 해보세요. 네. 아니, 먼저 하세요. 셋째 방금. 저는 뭐냐면 이거예요. 준석아, 너 정말 하버드 복수 전공 맞니? 그거부터 좀 공개해라. 네 얘기부터 해라. 정 변호사님, 그거는 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정 변호사님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정 변호사님 그런 거 따라하세요? 아니, 저는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뭐, 이재명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문수 우리 후보한테. 아니, 저기 계엄한 거 사과하라 그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재명이 그 뭐 형수 어디를 찢는다 이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한 번도 이재명이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계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윤석열, 우리 당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뭐 또 책임 있는, 그런 책임에 하고 사과를 하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사실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한 잘못조차도 사과하고 있지 않는 이재명이 뒤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하지도 않은 김문수 후보한테 계엄을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석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김문수 후보한테 계엄 사과에 윤 대통령 출당에 한마디 더 했어요. 김문수 후보 보고요 사퇴하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본인 문제 되는 것부터 먼저 해명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제요,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가 사과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또 막 흉을 보는데요. 여러분은요, 가볍지 맙시다. 아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요, 괜찮다니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김문수 후보 흔드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왜 그랬냐고 질책하지 마시고요. 21일 남았습니다. 믿고 따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응원하고 21일 동안 그것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솔직히 흉보고 싶은 것도 있죠.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 저도 많아요. 그런데 믿고 따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기,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A-1이에요. 이준석, 이 내용 보면 출당, 본인 사퇴하라고 하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출당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요, 하트 찍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출당 반대하시면 하트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준석이 김문수 계엄 사과냐 출당을 하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A-2 뉴스입니다. 퇴직 경찰 활용한 치안 강화, 공인 탐정 공약 발표인데,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공인 탐정이라는 게 결국은 사립 탐정 뭐 이런 건데요. 자, 여러분, 이게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 변호사님, 이 공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저는 매우 위험스럽고 무시무시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인탐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 공인이 공적으로 인정된 그런 의미죠. 네. 자, 그럼 공적으로 인정된 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법이 허용되지 않는 걸 할 수 있는 게 공인탐정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공인된 탐정이라는 사람이 계좌 추적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뭡니까? 만약에 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공인탐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그 불법에 대한 면책을 주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매우 잘못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요, 사립탐정, 공인탐정 찬성하십니까? 제가 이게 왜 안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다른 것보다. 정 변호사님은 진짜 법률적으로 얘기하셨는데요. 이거 돈 내야 돼요. 이거 돈 내야 돼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요, 사립탐정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돈을 또 내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요, 사립탐정 많이 고용해서 증거, 정보 막 수집해요.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사립탐정 제도 공약 발표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준석이가 A-3입니다. 이거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김용태, 이준석과 단일화 공론회장 만들어 1+1 그치면 안 돼. 김용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김용태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이준석과 그 주변에 있었던 세 사람을 우리가 흔히 천하용인이라 그랬는데, 김용태는 계속 같은 길을 가다가 지난 총선에서는 그 이준석에게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우리 당에 남아서 결국은 포천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잠시 다른 길에 있지만 사실은 김용태와 이준석은 매우 가까운데, 갑자기 이제 김용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준석과의 단일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김용태가 속으로 말입니다.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원할까요? 아니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원할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공론의 장이 만들어져서 1+1에 그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할 의사가 있지만 이준석은 단일화의 그 국면을 이용하고 악용하려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기 정답입니다. 때문에. A-4 기사. 정 변호사님 정답이에요. 그렇습니까? A-4 기사 보여주세요. 네. 내가 대구 미래 책임질 후보 김문수는 사퇴하라. 정 변호사님 맞췄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네요. 저런 사람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준석은 김문수 후보 보고 사퇴하라고 그래요. 정정당당하게 그럼 경선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TK를 책임질 후보고 본인이 보수의 주류고 김문수는 탄핵에 책임이 있고 기타 등등 이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사퇴하고 자기한테 후보를 좀 양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4번 뉴스입니다. PD님, 이준석은요, 노무현처럼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단일화 대상이 될까요, 정 변호사님?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준석은요, 반명 피텐트에 전혀 관심이 없고 노무현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단일화 할 사람은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저는요, 이준석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더 이상 우리 당의 김문수 후보는 너랑 단일화할 생각이 없으니까 너 단일화하고 싶으면 가서 이재명이랑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요, 정 변호사님, 이준석 우리 당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왜 저렇게 떠들죠? 아니, 근데 이준석은요, 자기가 보수의 정통이래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자, 6번 뉴스입니다. 홍준표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압도적 승리 위해 노력할 것 지지 선언. 오잉?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홍준표 시장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홍준표 시장 여러 가지 마음도 복잡하시고, 또 거기서 저기 하와이 가갖고 사진도 몇 장 올리신 것 같은데, 홍준표 지지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이재명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노력할 거라며 지지를 선언하는 이것이 이들의 개인적인 어떤 의사결정인지, 아니면 홍준표가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홍준표가 묵인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아니다. 뭔 소리래요? 흥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위원회, 홍준표 캠프, SNS팀, 미디어팀, 홍준표와 함께하는 사람들. 아니, 그런데요? 이게 말이 돼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이것을 보고 많은 여의도의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이재명이 홍준표를 꼬시고 있다.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대통령이 되면 홍준표를 책임 총리로 앉히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사실상 미략이 형성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연대, 홍준표 캠프 SNS팀, 미디어팀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가 예스 하지 않는데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PD님, 윤여준 조갑제 넘어 홍카콜라 기사 좀 띄워주세요. 윤여준 조갑제 넘어 홍카콜라. 정 변호사님, 제목부터 이상하네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윤여준 조갑제 홍카콜라. 홍카콜라가 지금 잘 아시잖아요. 홍준표 지금 SN 유튜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사가 너무 뜬금없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윤여준 조갑제 홍카콜라. 자, 정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예. 자요. 자, 아니 저게 어떻게 보수의 흡인력이에요? 여러분 저거는 야합이죠, 야합. 저 거듭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지지자들이요 민주당에 가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은 뭐 본인 의사니까 좋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미략이 있느냐. 홍준표와 이재명, 이재명과 홍준표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 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홍준표의 암묵적 또는 적극적 지시하에 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떳떳하고 자신감 있으면 이재명이 진정한 오히려 보수라고 본인들이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명확히 밝혀야죠. 홍준표 지금 무슨 사진 올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근데요 지금요 6-1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6-1. 자 PD님 혹시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홍준표 파란 마스크 이렇게요. 누가 댓글을 써놨네요. 홍준표 알아봤다. 파란 마스크 쓸 때부터. 아니 파란 마스크는 오래됐잖아요. 예전에 유치고가 그때 보여줬던 네, 누가 지금 댓글을 써놔서 PD님 혹시 홍준표 파란 마스크 한번 찾아주세요. 민주당에서요 홍준표 세력 이지지 선언에 환영한대요. 정 변호사님 좀 읽어주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세력인지 그죠? 홍준표 주변에 있던 분화방들인지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좀 읽어주세요. 현재 다시. 홍준표 주변에 있는 핵심 지지 그룹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하면서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연대, 홍준표 캠프 SNS 팀으로 구성된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보수정당을 지지해온 유권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념과 사상 진영을 떠나 경제 제도약과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환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기 정 네. 변호사님. 그럼 몇 년도인지 좀 보여주세요. 몇 년도 연도를 여러분 봐야 돼. 저때 사람들이 저 글씨가 파란색이었어요. 2021년 8월 29일. 네, 그 당시에 글씨를 파란색을 쓰고 마스크를 초록색을 썼어요. 네. 네, 그 파란색을 썼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댓글에 마스크를 파란색을 썼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럽니까 진짜?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가 거의 목리를 부리고 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었는데 못 돼서 얼마나 안타깝겠고 정말 슬프겠어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정말 40-50년 함께했던 당에 독을 뿌려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분을 응원할 줄 처음 봤습니다. 6-2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안철수가 옳은 말도 해요. 아이 그럼요. 정말 안철수가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과 손을 잡아서는 안 돼. 근데 저는요 오히려 얘기하고 싶어요. 홍준표 만약에 이재명과 손을 잡으려면 떳떳하게 손을 잡아라. 공개적으로 손을 잡아라. 응? 이렇게 자기는 뒤에서 하와이 사진 올리면서 속으로는 자기 사람들 이재명한테 보내가지고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해서 이재명이 홍준표 칭찬 많이 해서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많은 여의도에 있는 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홍준표 국무총리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죠. 그죠? 안철수가 이재명 손잡아서는 안 돼. 저거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한마디 더 했어야죠. 손 잡았는지 밝혀라. 그 다음 국무총리 내락 받았는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6-3 보시면 좀 더 황당합니다. 6-3. 읽어주세요, 정 변호사님. 홍준표가요, 윤 대통령, 니도 이재명 나라에서 10배 당해봐라.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게 도대체 무슨 네,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사실 저거 무슨 말인지 못 읽었었어요. 왜냐면은, 윤니도 해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윤니도가 무슨 말인지 제가 너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야, 윤니도. 네. 그래서 윤리도가 어디지? 저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밑에 읽어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의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근데 오탈자가 있네. 이재명 이 나라가 뭐예요? 네가 윤 대통령이 이재명 이에게 한 집보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 아니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10배나 혹독한 대가를 받는데요? 내가 정치를 30년 했는데도 어쩌다가 한 놈에게 2번이나 내다바이 사기 범죄를 당했다.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 근데 내다바이가 뭐예요, 등 변호사님? 사기 범죄. 이거 쓰리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걸 어떻게 써요, 내다바이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사기 내다바이 당하면 부끄러워해야죠. 본인이 내다바이 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본인 당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조건 김문수예요. 김문수 하고 김문수의 좋은 점, 김문수의 장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7번입니다. 저 이것 좀 약간 뜬금없어요. 정 변호사님 이 기사가. 네. 7번 소개 좀 해주세요. YS의 차남이. 근데 궁금한 거. 네. 왜 저분 계속 나와요? YS 차남. 원래 나와요? 김현철이가 옛날부터 정치하고 싶어 했죠.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정치에 제대로 입문조차 못하고 정 실패하고 변호사님 있는데. 잠깐만요. 저 너무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이것 좀 읽어야 되겠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무지개님. 준표 할배가 정계를 떠난 게 아니고 보수를 떠났구나. 정확한 말씀. 우와! 무지개님! 제 선물 드리고 싶다. 진짜 촌철살인이다. 맞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계속 해주세요. 자, 그런데 YS 차남 김현철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YS 시절에 그쵸, 속칭 말하는 측근 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청산해야 될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준석을 지지했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뭡니까? 같이 청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준석이 제대로 된 새로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면요, 김현철 같은 사람이 자기 지지를 선언하면 거꾸로 기자회견 해야 돼요. 나 김현철 같은 사람 지지 필요 없다. 당신은 구닥다리고 당신은 과거의 정치적 패습에 박혀있는 사람이고, 그런 당신이 나를 지지를 하면은 나도 똑같은 구태 정치인으로 사람들이, 국민들이 오해받는다, 철회 안 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이 저거 봤잖아요. 그거 말씀드리잖아요. 이준석은 나이는 어리지만 하는 행태는 뭡니까? 진정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7-3 보겠습니다. 저 김현철이 이런 발언 한 줄 처음 봤어요. 정 변호사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7-3. 7-3. 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라고 할 때 김대중, 김영삼 아들들이 전부 다 김홍걸, 김현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막 글 쓰고 그랬죠. 응?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외쳤던 그렇죠. 김현철이었습니다. 네네. 김대중의 아들과 함께. 네. 자, 그래서 김현철을 파악하십시오, 여러분. 근데요, 8번 뉴스입니다. 민주당에서요, 여러분, 분노하세요! 읽어주세요, 정 변호사님.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극우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위장보수이다. 참. 이재명을 겨냥해서 우리가 뭐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극자 기득권 연장하려는 위장 좌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김문수 후보를 보고 황당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어이없는 분위기 준비하고 계세요. 9번 뉴스입니다.
박정희 가깝게 여쭈니. 그래서 전 무슨 말인가 했어요. 박정희 가깝게 여쭈니. 이번엔 이재명이라고 해. 정 변호사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권오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동 지역에서 우리 쪽 당 후보로 국회의원을 2번인가 했던 그런 어떤 사람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한테 귀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북 지역에 아마 선대본부장 뭐 이런 걸 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한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경북 구미 유세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아니고 우리 당이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분 민주당으로 지금 귀순한 국민의힘 거죠. 사람이었는데 이쪽 사람이었는데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요. 민주당으로 갔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박정희 가깝게 여쭈니 이번에 이재명이라고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 각과 유경수 여사님 이번엔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엔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박정희 대통령께 물어보니까 이번엔 이재명이 된다.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허언증이에요? 아니면 망상증이에요? 그러게요. 또 들어보세요. 네. 두 분께 조용히 여쭤봤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호 1번 이재명을 외쳐라. 이제는 기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경수 여사님께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냐고 했더니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호 1번을 외치라고 했대. 이거 미친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자 보세요. 네. 미쳐야 한다. 미치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된다. 그래서 미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미쳤대요.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박정희 대통령께 박정희 생가에서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이 이번엔 누구입니까? 하니까 이번엔 이재명이다. 그랬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호 1번 이재명을 외쳐라. 기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저 욕하지 마세요. 처음에 저분이 무당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저 처음에 무당인 줄 알았어요. 누군지 몰라서. 본인이 미쳐야 한다. 미치지 않으면 당선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지금? 안 미쳤죠. 그러니까 미친 거죠. 아니요, 안 미쳤으니까 미친 거죠. 이재명이 당선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거 미쳤으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죠. 저게 어떻게 안 근데 미쳤어요? 다 아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라는 걸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자기도 아니까 미치지 않은 거죠. 본인이 스스로 저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죠.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요. 저 진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게 제가 권오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물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제가 무당인가? 아니 정말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당인가? 그런 다음에 또 보니까 유경수 여사님께 물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미쳤네. 그러고 한참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맨 처음에 15대 선거에선 통합민주당 후보로 안동에서 당선이 됐대요. 그런 다음에 97년도 그죠? 신한국당에 합당이 되면서 한나라당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보면 처음부터 우리 쪽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요. 집단에는 결국은 자기 고향을 찾아 돌아간 거죠. 네, 그런데 탄핵 당시에 유승민과 함께 바른정당 창당을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맞아. 무당 맞죠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건 진짜 리얼하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유경수 여사에게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유경수 여사님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호 1번 이재명을 외치세요. 이제는 기죽지 마세요. 이거 미친 거 맞습니다. 근데 미쳤으면은 이재명이 당선된대요. 아니죠. 미쳐서 그 앞뒤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정치가 사람을
제대로 베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10번 뉴스는요 좀 깜짝 놀랄만한 뉴스예요. 소개해주세요, 전 변호사님. 예,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 단체에서요 이재명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그죠? 이재명이 국제 제재 대상 인물로 공식 고발장이 접수됐는데요. 미국 재무부, 미국 인권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이렇게 세 군데에 지금 고소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이재명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송금한 혐의예요. 자, 800만 달러가 얼마예요, 여러분? 100억입니다. 100억.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입니다. 미국 재무부나 미국 국무부 인권국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의 국제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은 공개적으로 국제 제재 대상 인물로 이제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일단 미국에 고발당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기사만 일단 가져온 거고요. 자세하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 기사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기사를 뒤지다가 아까 오늘 좀 제가 바빠서 수업 갔다 오고 뭐하고 울라불라 바빠서 자세하게 못 찾아봤어요. 자세하게 후속 보도 해드리겠습니다. 비나이다 유엔에서 제발 발칵 뒤집어져서 정말 제명이를 좀 어떻게 해주소서 하고 많이 빌고 계신가 봅니다. 요것만 소개해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고발자가 제이스 신 목사라는 분인데요. 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단순한 야당 리더의 부패 문제가 아니다. 부패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제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범죄이다. 세 번째, 미국과 유엔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제 법치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불만의 이순신 님이 트럼프가 또라이라 잡아갈지도. 갑자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연상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자, 그 다음에. 저거 진짜 잡아갈 수도 있는 그런 범죄 맞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나, 나 아무래도 무슨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 발칵 뒤집어져서 이재명이 뭔 일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저게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낙동강 전선을 지키다가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아주 놀랍고 서프라이즈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번 대선판이 확 바뀌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 아까 권오을 무당이신 것 같은데 가서 좀 물어보세요.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가서 좀 물어보세요. 네. 아무튼 재밌어서 제가 좀 장난을 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방탄복 입나? 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뉴스 하나 가져왔어요. 12번입니다. 스타벅스에서요. 이렇게 부를 때 닉네임으로 부르게 하는데요. 우리 쪽 사람들이 되게 장난을 많이 쳤대요. 뭐 찌쟁명, 뭐 형수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런 이름으로 불렀대요. 커피.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이재명, 김문수 못 쓴대요. 그렇게 해요. 콜 마이 네임 서비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스타벅스에 가면 이제 본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부를 때, 야, 정준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미남, 그죠? 내지는 똑똑이,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닉네임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재명, 김문수는 못 넣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장난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타벅스로 친한 사람을 한 명 보냈습니다. 이재명을 적으라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가 사범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네네. 안 된대요. 왜요? 안 된대요. 문수 형은요? 그건 적어보라고 했어요. 저 왜 문수를 왜 적어요? 재명이 쪽으로 해봤죠. 재명. 찌재명은 또 안 되겠네요. 그건 안 된대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스타벅스 가시면요. 한번 넣어보세요. 법카 적었더니 법카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다양하게 한번 해보세요.
스타벅스는 종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부정, 욕설, 음담, 패설 등 파트너가 부르기 곤란한 표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차단한다. 근데 법카가 왜 음란패설이에요? 대선 후보 이름과 관련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선 종료 시점까지 해당 키워드를 차단할 예정이다. 그러면요, 이제 찾아내야죠. 뭘요? 예? 뭔가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단어요? 네네. 오늘 5개를 써봤는데 다 안 됐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리짜이밍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리짜이밍 중국말인데. 예, 법카는 안 됐대요. 법카. 예, 방탄복 해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번 해봤는데 제가 가서 해보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가서 해보더니 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했는데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13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이 뉴스 좀 소개해 주세요. 이철우 도지사님이 참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2017년도에 발생했네요.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포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한 보상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자그마치 7년 6개월이 지났다. 인공적인 촉발 지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도 6년이 넘었다. 내일 2심 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질 텐데 그만하고 상고 같은 거 하지 말고 사건을 종결해서 포항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마음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철우 지사님 너무 일 잘하고 계셔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14번 뉴스는요 좀 소름 끼치는 뉴스인데 제가 15번 뉴스에 김문수 공약을 설명하기 전에 이거는 꼭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희망님이 쓴 글 이거 가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못 하겠어요. 네, 희망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자, 정 변호사님 14번 뉴스도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서울대 졸업생 게시판이라는 게 있나 봐요. 뭐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서울대 아닌 거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글들이 자기가 키가 작은 어떤 남성이 있나 봅니다. 부모를 원망하면서 토막내겠다, 썰어버리겠다 이런 잔인한 말을 거기다가 막 적었나 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금 오늘 난리가 났어요. 진짜 서울대 댓글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정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뭐 키가 작아서 그렇죠? 뭐 애비를 토막내야 한다. 그죠? 썰어버리겠다. 응?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너 병원 가봐. 문제는 키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네. 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글쓴이가 모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다시 그죠? 다시 또 누가 너한테 입에 담지 못할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 매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게 만들어 놓고는 뻔뻔하게 극복이나 하라는 소리나 시부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아이고, 이게 참, 네, 참 읽기 어렵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알아두시고요. 네. 자, 16번 뉴스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오랜만에 또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예,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겠다고 했던 홍준표의 책사들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 책사 한 했습니다. 명이에요. 조금 있다가 소개할 거예요. 책사 한 사람에 대해서 네. 어리석은 행보를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6-1입니다. 이 사태가 또 오늘 난리 났었죠. 네네. 이병태라는 분이 유명한 분인가 봐요. 예, 이병태 카이스트의 교수였던 분이고요. 제가 예전에 그 카이스트의 MBA 과정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이시기도 하셨는데, 그죠?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고 아마 교수직을 그만둔 걸로 알고 있고요. 요번에 원래 처음에는 이준석 당에 간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민주당에 간다고 어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민주당에서 리젝트를 당해갖고 아주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요. 오라고 한 뒤에 다시 못 받겠다고 했대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재명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오라니까 진짜 오냐? 사람을 바보로 한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진짜 하냐? 좋다고 네. 하니까 진짜 좋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예전에도 그랬죠. 존경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칭찬해 줬더니 지네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야 존경한다고 해서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 이런 얘기했다가 금세 속이 드러났죠. 그렇죠? 네, 15번 뉴스인데요. PD님, 일단 제가
도표 드린 거 한번 보여주세요. 따로 올려드린 거. 공약에 대해서. 저는요, 이 부분을 내일도 꼼꼼하게 할 생각입니다. 공약표를 봤는데요. 공약표를 보니까 답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요, 중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도는 없어요. 그거 말고요. 다 있는 거요. 중도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중도가 아니고요. 좌를 선택할지 우를 선택할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약이 좋은 데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2025년 대선, 주요 대선 후보 10대 공약이 이렇게 표로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아, 네요. 그럼 방금 보여주셨던 김문수 후보 공약 먼저 보여주세요, 이제. 근데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진이라는 분. 정준길, 의리 있는 사나이 정준길입니다. 이분이 그냥 정 변호사님 팬이신가 봐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진. 아, 이진. 누구시죠? 제가 전화번호는 잘 모르겠네요. 아까부터 이 똑같은 말을 10번을 쓰시고 계십니다. 정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팬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도 팬이 있네요. 네. 피디님 이거 말고요. 김문수 후보 것만 아까 있던 그거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 보여주세요. 자, 이겁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네. 일단 탑 5예요. 네. 소개 한번 해봐주세요. 첫 이때까지 잘했던 거. 번째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 설립 추진. 아, 이건데 이게 혹시 언제 거예요? 옛날에요. 잘했던 거. 그쵸. 잘했던 거 칭찬하는 거. 그 다음 GTX 최초 도입 및 수도권 교통 개선. 국회의원 공무원 후원 관행 철폐. IMF 외환위기 결식 아동 급식 예산 확보. 민주화운동 보상금 거절. 이렇게 5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네요. 이건요. 국민의힘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김문수 탑. 청룡님 나도 정변 팬. 오늘 정변 팬 2명 나왔어요. 아, 청룡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고향이 청룡리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지금요 5 어떠십니까? 저 5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정 변호사님 저 중에서 뭐가 제일 와닿으세요? 저는 5번이요. 민주화 보상금 거절. 예. 그러니까 저 보상금은요.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사실은 받지 않고 네.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받은 게 저 지금 광주 민주화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네. 좌파 쪽에서도요. 김문수 후보가 저 보상금을 받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전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적어도. 그런데도 김문수 후보는 저걸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토미리스님 정변 팬이라고 하셔서 오늘 정 변호사님 팬 3명. 네, 시청자 여러분은요. 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뭐가 제일 와닿으세요? 아니 정말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PD님. 1번부터. 자, 1번이 뭐였냐면요. 중증외상센터. 2번 GTX. 3번 국회의원 공무원 후원 관행 철폐. 4번 외환위기 결식 아동 급식 예산 확보. 5번 민주화 운동 보상금. 그런데요. 저 미담 하나 들었어요.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김문수 후보를 되게 좋아하는 이제 고향 동삼들이 누가 이렇게 한 10명, 20명이 모였대요. 뭐 서울대 동문인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다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 뒤에 다들 각자 주머니에서 돈을 좀 낸 뒤에 300만 원인지를 만들어서 걷어서 김문수 후보에게 주머니에 넣어줬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발생했는 줄 아세요? 그때 왔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전화가 왔대요. 비서실에서. 안녕하세요. 전화번호 주세요. 후원금 신고합니다. 그래서 20만원, 10만원, 30만원 후원금이 다 신고가 됐대요. 그러셨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 찐뽀 커피님 감사합니다. 어머 토미리스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 중에서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정 변호사님은 그 중에서 후원금이란다. 돈이라고 하셨죠? 네네. 저는 사실은요, 후원금 부분. 후원금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후원금 안 내게 한 거예요? 예, 후원금. 투명하게 한 거. 저는 그거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뉴스 있던 거 어디 갔나요? 여러 개 공약이 있던 거 15번 보여주세요. 제가 내일은요, 이 15번 공약 15번 뉴스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분도 거의 다 5번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내일은요 비교를 꼼꼼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이 꼼꼼하게 비교를 하면요 왜 문수형인지가 답이 나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오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예, 오늘 뭐 이렇게 지금 10대 공약 세 사람이 냈는데 뭐 이 민주당의 이재명이 낸 이 지금 공약을 보면요 정말 함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아주 좋은 공약 내셨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안보에 관한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다. 끝에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국의 문제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번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이 이번에 우리가 불러서 나왔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있었기에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 진짜 미안해요. 자유승리의 아르테님, 제 팬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준석이 우리 당에 있다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됐으면 어떡할까 생각을 하니까 무시무시하고요. 아, 이거 그냥 예드는 거예요. 나왔던 사람들 다른 사람이 됐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쓴 편지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요. 정말 그 편지를 보면서 따뜻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찌하니 홍준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강무시해버렸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김문수 후보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싫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라고요? 너도 이재명 뭐 당해보라고요? 10배 더 당하고 10배.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당 밖에서. 박경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거 사랑합니다 할 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요, 이걸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잘 하트를 못하고 대충 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고성국 박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다음 주면 골든크로스. 정 변호사님, 네. 골든크로스 가능성 있습니까? 뭐 조심스럽지만 뭐 다음 주에 바로 된다라고까지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현재의 추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이상 차이가 나던 게 한 10% 정도로 11%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하루에 0.5%씩만 계속 올리고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거품이 빠지면 뭐 다음 주까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다다음 주 정도에는 정말 골든 크로스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김문수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김문수가 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널리 퍼뜨릴까? 널리 퍼뜨리세요. 널리. 오늘 했던 이야기들, 제가 방송 중에 나왔던 이야기들 몇 가지 있죠. 뭡니까? 딸 편지. 두 번째, 김문수 후보는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PD님? 5개 김문수 잘했던 거 올려주세요. 여러분, 복습 시간입니다. 유여회의 적반하자. 김문수의 소신행보. 1번, 아주대학교 중증의상센터를 김문수가 만들었대. 어머. 2번, 야, 수도권 GTX 김문수가 만들었대. 어머. 3번, 야, 있잖아, 공무원 후원 관행을 철폐했대. 대단하지 않니? 어머나, 결식아동 급식 예산도 확보했대. 세상에, 우리 문수영은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거절했대. 여러분, 쉽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다 외웠죠? 1번, 중증의상센터 문수영이 했대. GTX도 문수영이 했대. 후원금 철폐 문수영이 했대. IMF 때 결식아동 문수영이 했대. 보상금 거절 문수영이 했대. 여러분, 쉽죠? 제가요 지금요 구전녹삼, 정 변호사님 한 잔 드시고요. 네. 제가 구전녹삼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종이가 없어요. 우리 PD님이 종이를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위한 귀한 선물. 단독 세일 33%, 30호 새 박스 3개월분. 0504-0824-2172로 전화 걸어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특가 금액도 말씀해 네, 시청자 주세요. 여러분, 저 원래 안 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요 종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광고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뒤졌는데 구전녹삼.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광고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저쪽 코너에서 우리 문수 형께서 연설을 하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이 1000명이 넘게 이 방송을 지켜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문수 공약이 아니고 잘했던 거 10명에게 퍼뜨리기 해주실 수 있죠? 약속? 법무법인회 정준계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강상 기자님, 우리 박경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개 외워주세요. 우리가 김문수다. 내일 유여회의 적반하장 문수형의 공약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